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2년간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토론토에서 7,000개 이상의 콘도 유닛이 취소됐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집중할 건 단순히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일부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공포를 팔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여러분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리포트를 종합하면 토론토와 GTA 지역에서 약 28개 프로젝트, 총 5,734개 이상의 콘도 유닛이 공식적으로 취소되거나 보류 또는 수탁 관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는 아예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렌탈 유닛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14개 프로젝트, 2,805개 유닛이 취소됐고요. 2025년 1분기에는 추가로 4개 프로젝트 1,042개 유닛이 취소됐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이스트 토론토의 버클리 파크이 있습니다. 860개 이상의 유닛을 계획했던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2025년 초에 중단됐죠. 그 외에도 킹스트리트 웨스트, 영앤 에그링턴 인근, 그리고 스카버로와 노스요크의 여러 타워들이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이 수천 개 유닛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각각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들이 있었고 디파짓을 넣은 구매자들이 있었고 2026년, 2027년, 2028년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공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유닛들이 취소됐다는 건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수요가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토론토 콘도 시장을 이해하려면 프리세일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벨로퍼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땅을 사거나 개발 권리를 확보합니다. 시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만 해도 보통 2~3년 걸립니다. 승인이 나면 프리세일을 시작합니다. 즉,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유닛을 판매하는 거죠. 구매자들은 보통 총 가격의 15에서 20%를 디파짓으로 나눠서 냅니다. 디벨로퍼는 일정 비율 이상이 팔리면 보통 70% 정도가 팔리면 건설 파이낸싱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디벨로퍼는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하고 구매자들은 완공되기 위해서 5년 전에 돈을 넣는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거나 건축 비용이 폭등하거나 프리세일 시장의 수요가 식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3년간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그럼 누가 이 프리세일 유닛을 주로 사는 걸까요? 답은 투자자들입니다. 특히 어사인먼트를 노리는 투자자들이죠. 여기서 어사인먼트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20년에 콘도 프리세일 계약을 60만 달러에 맺었습니다. 디파짓으로 9만 불을 냈고요. 그리고 이 유닛은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유사한 유닛의 시장 가격이 75만 불이 됐습니다. A는 이 계약을 B에게 75만 불에 팔 수 있습니다. 이걸 어사인먼트라고 합니다. A는 디파짓만 넣고 15만 불을 벌고 B는 완공된 유닛을 받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 모델은 엄청나게 잘 작동했습니다. 토론토 콘도 시장은 계속 올랐고 프리세일 투자는 거의 확실한 수익 전략처럼 보였죠. 하지만 2022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는 금리를 0.25%에서 5%까지 올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인상이었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기지 비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프리세일 투자자들은 어사인먼트로 팔려고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디파짓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건축자재 비용이 30에서 40% 올랐습니다.
임금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판매된 유닛 중 일부는 취소되고 새로 팔려고 해도 수요가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건설 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계산이 안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디벨로퍼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일부 타워를 취소하거나 아예 계획을 재조정하는 거죠. 실제로 2024년에는 GTA에서 콘도 프리세일이 4,590개 유닛만 기록했는데 이건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은 그럼 이 수천 개 유닛 취소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디벨로퍼? 투자자? 아니면 시장 구조 자체?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공급 시차입니다. 부동산, 특히 콘도 시장은 다른 상품과 다릅니다. 수요가 생겼다고 해서 내일 바로 공급이 나오는 게 아니죠. 승인받고 짓고 완공하는데 최소 4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에서 2019년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디벨로퍼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런칭했습니다. 2020에서 2021년 사이 팬데믹에도 가격 상승은 지속되었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2022년 금리 급등으로 시장이 냉각됐습니다. 2023과 2024년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2025년 기록적인 완공 물량 29,671 유닛이 나왔습니다. 지금 2026년 더 많은 완공, 약 3만 1,000 유닛이 진행 중입니다. 2027년 이후 전망은 공급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취소되는 수천 개 유닛은 원래 2027과 2028년 이후 나올 공급이었고 2025에 나왔고 2026년에 나오는 유닛들은 이미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는 2025년과 2026년에는 공급 과잉에 의한 공급 압력이 있습니다. 지금 막 완공되고 있는 유닛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2, 3년 후에는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지금은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가격이 약세입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신규 콘도 평균 가격은 평방피트당 1,150달러에서 1,250달러로 2022년 피크 대비 10%에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2, 3년 후에는? 그건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 감소, 금리 방향, 이민 정책, 그리고 투자자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사야 할 타이밍일까요? 기다려야 할 타이밍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현재 데이터를 좀 더 봅시다. 렌탈 시장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토론토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약 2,000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공실률 4%대로 최근 몇 년 중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2022년, 2023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완공된 유닛들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9,671개 유닛이 완공됐는데 이건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인 31,396개의 유닛이 더 완공됐고요. 둘째, 캐나다 이민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됐죠. 첫 분기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많은 투자자들이 렌트로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GTA의 대부분 콘도 투자자들이 네거티브 캐시 플로 상태입니다. 다음은 프리세일과 리세일 부동산 시장입니다. 프리세일 시장은 거의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2025년 1분기 판매량 533개 1995년 이후 최저였습니다. 리세일 시장은 조정 중입니다. 평균 가격 68만 146불로 피크 대비 14% 하락. 미분양 재고 23,918개로 유닛의 현재 판매 속도로 계산하면 78개월치 공급량입니다. 건설 중인 유닛은 2024년 완공된 유닛은 약 29,671채 완료되었으며 2025년 완공 진행 중인 유닛은 약 31,396채입니다.
2027년 이후 진행 예정인 유닛은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약 17,487유닛입니다. 다음은 금리 현황입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의 정책 금리는 2025년 12월 기준 현재 3.25%입니다. 2024년 6월 피크 5.0%에서 1.7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인하가 있었습니다. 2026년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 연준의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시장은 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붕괴가 아니라 과열됐던 부분이 식고 비현실적이었던 기대가 현실로 돌아온 과정이죠. 투기적 수요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프리세일 시장은 3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시장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거주자라면 지금은 기회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진 시장에서는 경쟁이 줄어듭니다. 가격 협상도 훨씬 더 가능하고요. 특히 리세일 시장에서 좋은 유닛을 찾는다면 2022년 피크 가격보다는 10에서 15%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렌트 시장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고 선택지가 많아졌죠. 렌트로 살면서 시장을 더 지켜보는 것도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에도 공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프리세일은 지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디벨로퍼의 재정 상태,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리고 얼마나 판매됐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70% 이하로 판매된 프로젝트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프리세일 플립 전략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 렌탈 수익을 노린다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렌트가 떨어지고 있고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현금 흐름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다만 2, 3년 후를 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금리가 더 내려가고 이민 정책이 다시 바뀐다면 수요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성일 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금리가 3.25%라고 해도 2020년의 0.25%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기지 비용이 렌트 수익을 초과하는 상황을 장기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인내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천천히 바닥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망 중이라면 계속 지켜보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시장이 더 명확한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것들을 주목하세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완공되는 유닛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디벨로퍼들의 새 프로젝트 런칭이 다시 시작되는지.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이 바닥일 때는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시장이 다시 오를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삶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천 개 유닛 취소는 확실히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 붕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과열된 프리세일 시장의 조정, 투기적 수요의 완전한 후퇴, 그리고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설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죠. 2026년은 조정과 관찰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여전히 캐나다 경제의 중심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든 다음을 기억하세요. 재정 여력 안에서 결정하세요. 단기 투기보다 장기 가치를 보세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맞는 결정을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